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테슬라 모델 S를 타고 있습니다. AMG 오너가 어떻게 테슬라 모델 S를 탈 수 있느냐, 그거는 판타타님이 도와주신 거고요. 비가 이렇게 오고 있고, 저는 비 오는 날 차 많이 막히고 힘든 퇴근길과 비슷한 상황을 지금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 데까지 한 5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요. 일단은 오토파일럿을 실행을 시키면서 좀 편하게 가고 싶은데, 그전에는 여기 있는 이 도심부터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자랑하는 이제 주변 센싱에 의한 차량들, 약간씩 떨림이 있긴 하지만은 역시나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 있는 차들과 저 앞에 있는 차들이 사실상 위치가 거의 같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센싱을 잘 해주고 있어요. 차들이 끼어듦과 동시에 이렇게 가까이 붙었다고 알려줘요. 다른 차량들은 이걸 이제 단계로 표현해가지고 약간 어중간하게 보여주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센티미터 단위로 보여주고 있어서 초보 운전분들이나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보여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디 긁힌다거나 부딪힐 위험도 그만큼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사실 오늘 제가 테슬라 모델 S를 타면서 제 차량인 이제 AMG랑 한번 같이 비교 평가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사실 AMG랑 비교 평가를 하려면은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제 오토파일럿과 차량의 크기와 전체적인 차량의 가속 느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주고 이런 전체적인 느낌, 그리고 가속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도로 상황이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리뷰를 못 하겠네요. 한번 이거는 이따가 교통법이나 전체적인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굉장히 좀 무거운 차량이고 굉장히 가속감이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는데, 이 무거운 무게가 굉장히 강한 토크로 인해서 잘 끌려 나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차량이 이제 AMG보다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RPM을 컴포트 모드에서는 좀 아껴서 사용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정말 그 가속감 느낌은 좋죠. 하지만은 모든 상황을 스포츠 플러스로 다닌다면은 이 기름값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서울 홍대 앞 저희 집에서 동탄에 있는 이제 부모님 집까지 이제 왕복 코스를 해가지고, 처음에 갈 때는 스포츠 플러스로 해서 쭉 가고, 올 때는 그냥 일반 컴포트를 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그냥 연비주행식으로 해서 운전을 왔는데, 기름을 정확히 내려갈 때가 올라올 때보다 2배로 더 먹었어요. 금액으로 환산한다면은 올라올 때는 한 15,000원 정도 기름을 썼다면은 이제 내려갈 때는 30,000원 정도의 기름을 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연비 차이가 심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도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는 컴포트 모드로 경제적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제 천둥이 치네요. 오늘은 좀 비가 본격적으로 올 건가 봐요. 네, 오랜만에 올해 좀 비가 와가지고 좀 좋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만큼 제 차는 더러워지겠지만,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비가 온다는 게 한편으로는 반가울 때도 있지만은 사실 반갑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그렇게 운이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상하게 제가 세차를 하면은 항상 비가 오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외 셀프 세차장에서 열심히 세차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왁스를 먹이려고 왁스를 바르고 있는 중에 갑자기 비가 왔어요. 슬프죠? 굉장히 슬프죠? 이제 좀 차가 뚫리네요. 한번 오토파일럿을 켜서 잠깐 동안 오토파일럿을 켜서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토파일럿을 켰고요. 비가 오는 와중에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센싱은 정확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차량과의 거리도 이렇게 딱 맞춰서 잘 가고 있고요. 오토파일럿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손을 놓고도 운전이 가능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빠져야 되니까 다시 좀 제가 운전을 해야겠네요. 테슬라가 끼어들기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 운전을 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모든 케이스를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역시나 차는 굉장히 조용하고 엔진의 그 질감이 가끔 그릴 때도 있는데, 편하기는 이런 전기차의 진동 없는 편안함, 그리고 조용함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만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전기차를 타면은 살짝 멀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전기차라서 그 주행 질감이 달라서 그런 건지 왜 그런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다시 오토파일럿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끼링. 자, 차선을 바꾸고, 차선 바꾸는 느낌이 굉장히 괜찮아요. 스무스하게 들어갔다가 스무스하게 빠져요. 이렇게 뭔가 시야가 잘 안 보이는데도 얘는 잘 가고 있어요. 제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얘 센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자동주행이 차가 막힐 때는 저도 부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테슬라를
네, 바로 옆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결과, 그래서 저도 이제 모델 3를 예약을 했고요. 제 벤츠 차량이 정가가 7,300만원 정도 돼요. 퍼포먼스 모델을 이제 셀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옵션, 뭐 인테리어나 컬러도 그냥 살짝만 하고, 대충 세금 포함해서 가격이 한 7천 얼마 정도 나오더라고요. 업그레이드 느낌 가격으로는 AMG와 모델 3를 같이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은 AMG를 처분을 하고 모델 3로 갈지, 한번 그때 제 AMG의 애정도에 따라서 바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아직은 AMG가 굉장히 저는 좋은 관계로 테슬라 모델 3를 받는 순번이 오더라도 좀 늦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중후반에 이 나이 때쯤 되면은 그래도 벤츠 AMG를 타야지 라는 약간 인생 목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작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타고 다니고 있고요. 아직까지 너무나 만족스러운 차예요, 저한테는. 근데 이런 테슬라의 이런 부분들 보면서 얘 되게 스마트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비가 점점 이렇게 많이 오고 있어요. 앞에 보면은 거의 그냥 1초마다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굉장히 오토파일럿 센싱은 잘 해주고 있어요. 오른쪽 차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선 부분이 움푹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잘 보이는 편인데, 왼쪽 차선은 살짝 중간중간에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가지고 차선이 잘 안 보이는데도 얘는 굉장히 차선을 잘 잡고 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오토파일럿을 켜고 지금 이렇게 차가 막히는 이제 용산 앞을 지나고 있고요. 한번 내부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촬영 장비들이랑 이런 것 때문에 차 내부가 살짝 좀 더럽기는 하지만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굉장히 많이 봐왔던 거긴 한데 이거 한번 그냥 제 차랑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핸들, 굉장히 큰 핸들, 크고 이 나파 가죽의 이 핸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나파 가죽의 질감. 기어 컬럼은 벤츠랑 똑같고, 이제 오토파일럿을 위한 크루즈 버튼이 있고요. 뭐 벤츠에서 따왔다는 이 사이드미러 조절 버튼이 있는데, 이게 약간 포지션이 되게 애매한 느낌이에요. 벤츠에서는 팔걸이가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온 느낌이 돼가지고 이걸 조작하기 좀 쉬운데, 이건 오히려 내려가 있어가지고 조작하기 뭔가 좀 정말 이건 남의 부품인데 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오히려 저쪽에 조수석처럼 한 개가만 있는 경우라면은 어색하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 남의 거구나, 이거 벤츠에서 가져왔어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터치 스크린의 느낌과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굉장히 좀 잘 어울려요. 이렇게 막 서스펜션도 좀 이렇게 낮출 수 있고, 뭐 라이트도 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가 뭐 밝기가 어떻다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에어컨 히터 설정도 이렇게 막 하고 싶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내연기관차는 에어컨을 켜게 되면은 그게 연비를 까먹어요. 근데 반면에 히터는 괜찮죠. 내연기관에 열로 돌리는 거니까. 이거는 주행과 이제 시트 히팅과 모든 게 다 그냥 전기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에어컨보다 히터가 더 전기를 많이 먹어요. 뭐 정확한 거는 뭐 이제 전열기구의 전기 먹는 양을 생각해 보면은 대충 알 수 있겠죠. 아무래도 공기를 데우는 거는 전기를 많이 먹는 일이니까. 뭐 그러한 이제 특징 차이가 있고요.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이런 인식들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진짜 한 2050년쯤 되면은 윌 스미스 나온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솔린 오토바이를 타고 윌 스미스가 등장을 하니까 그 같이 있던 여자 배우가 이거 막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위험해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한 2050년쯤 되면은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오토파일럿의 주행 질감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신호대기를 할 때는 되게 좀 간격을 좀 좁혀놓고 싶고, 왜냐면 이제 끼어드는 차량들 때문에 보통 이렇게 신기하게 서울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차량 간격을 벌려놓고 차를 정차하면은 항상 택시가 머리를 들이밀더라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살짝 부족해요. 간격 폭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좀 많이 유동적이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주행 성능이나 주행 질감 이런 느낌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날씨에 따라서 다음 기회로 리뷰를 미루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제 뭐 브레이크와 이제 액셀레이터, 브레이크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액셀레이터, 이거는 따로 이제 알루미늄 패드 파츠를 붙인 거고, 시트 포지션 조절은 이제 옆에 시트 쪽에 붙어 있고요. 이거는 또 벤츠랑 달라요. 벤츠는 이렇게 이쪽에 보통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차량 잠금하는 그게 없어요. 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죠. 없어요. 시트는 몸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약간 일반 세단 같은 형태와
세단 같은 모양새 그리고 세단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스포츠 세단 같은 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버킷 시트라고 하기까지는 모호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몸을 상당히 잘 잡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가 없고 이렇게 개방감 있게 글래스 루프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썬루프의 그 개방감을 좀 좋아해가지고요. 뭐 요즘 같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에는 사실 썬루프를 열고 다니는 게 좀 더 안 좋기는 한데 썬루프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오토파일럿으로 그래도 거의 한 30분 넘게 주행을 한 것 같네요. 근데 오토파일럿 하면서 뭔가 한 번도 불안하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받은 적이 없어요. 다행히. 지금 이제 거리가 얼마 안 남긴 했지만은 잠깐 그냥 테스트를 통해서 주행 질감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속 부분. 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방금도 이제 플러스까지 밟은 것도 아닌데 확실히 이제 질감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AMG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미션이 탁탁탁탁 걸리면서 한 번은 가장 몸이 쏠렸다가 살짝 또 풀어졌다가 몸이 쏠렸다 풀어졌다 이런 과정들이 좀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쭉 밀린다는 느낌이에요. 차를 탔다는 느낌보다는 롤러코스터나 남이 운전해주는 열차 같은 거를 탔다? 과장되게 얘기하면 로켓을 탔다? 이런 느낌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크기가 크고 무겁고 무게중심은 아래에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발진을 했을 때 그 느낌도 뭔가 아래에 쭉 깔려나간다는 느낌이 강한데 이게 공기가 눌려서 깔려나간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무거운 차인데 굉장히 강하고 무거운 힘으로 누르면서 간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코너링 같은 부분에서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만큼 굉장히 스피디하고 영민하게 간다는 느낌은 좀 덜해요. 하지만 이제 후륜이라서 그 운전 재미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운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 차보다 아무래도 큰 관계로 좀 어색함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주행 질감이나 전반적인 운전 승차감이 이건 별로다 라고 얘기하는 정도는 확실히 아니에요. 주행 질감 굉장히 좋고요. 전기차로 간다 하더라도 전기차의 끝판왕급인 테슬라를 탄다면은 충전 속도도 이제 슈퍼차저 센터를 이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편하고 충전을 집에서 자기 건물이나 또는 자기 아파트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가 있다면은 전기차에 있어서의 불편함은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이지 않을까 싶어요. 각종 유지비 등에서 좀 탕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5년 정도 탄다고 하면은 더 멀리 간다고 하면 이득을 보는 거고 가까이만 다닌다고 하면은 그냥 본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냥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센터에 스크린이 없는데 따로 파츠 같은 거 없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되게 허전할 것 같아요. 모델 3의 핸들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모델 S나 모델 X보다는 되게 싫어요. 못생겼어요. 그냥 저는 디자이너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디자인, 차량 내부의 인테리어 디자인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벤츠를 타는 것도 있겠죠. 한번 정리해가지고 원래 그냥 주제대로 돌아와서 AMG랑 테슬라 모델 S를 비교한다면은 크기와 무게에서의 오는 그 주행 질감 차이 각각 그냥 완전히 다른 성격의 차이인 것 같고요. 장점만을 비교해놓고 본다면은 전기차가 가지는 장점들과 오토파일럿이 가지는 장점들이 있어서 테슬라가 확실히 더 좋아요. 좋고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차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전체적인 주행 재미나 질감 느낌 그리고 전체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의 느낌은 벤츠가 더 좋아요. 이런 스마트한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서라도.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